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실제 마지막에 이제 시장도 조정을 많이 받아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상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목요일 저녁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렸던 메시지는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의 리스크 톨러런스를 생각하셔서 대신에 이제 이 게임스탑이라는 이슈가 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 최악의 상황에 생각하셔서 포지션들을 다음 세컨샷을 치기 위한 좋은 자리로 가져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니까 그래도 좀 조정을 했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아니더라도 또 기회 온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좀 잘 버티시고 또 서로 응원해 주시면서 잘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 이슈가 더 크게 불거지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심에 이렇게 매몰되실 필요는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톨러런스에 대한 부분만 좀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그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렸고요. 오늘은 게임스탑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사실 이제 이 이슈 가지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고, 그 단테님하고도 어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이 좀 정리가 돼서 그 내용을 이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도움을 주신 분은 이렇게 두 분입니다. 차베스라는 분하고 CNBC에서 인터뷰한 걸 단테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제가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이게 생각했던 게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문제고, 뭔지 머리가 막 메스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어제 좀 일찍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영상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 알람 설정을 해놓은 몇 개 안 되는 채널 중에 하나가 다모다란 교수님 채널인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거 쓰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다모다란 교수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보시진 않겠지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뵙고 싶다. 스승님으로 모시고 꼭 한번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그 강의를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막 0.7배속으로 느리게 하면서 자막 보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일이 왜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정적인 그리고 분노를 느끼시는데 그 분노의 대상인 누가 돼야 되는 거고 적은 누구냐 누가 후이스다 이놈이 그러니까 누가 적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자와 투자자와 정치가와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여기서 어쨌든 내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투자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실패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를 하시는 게 맞지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투자를 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그런 접근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레딧의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분석과 전략이라는 것이 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뭘 배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댓글을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글을 올려드렸는데 그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도 댓글 달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해주신 게 현실적인 얘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세 직장인 아들을 둔 미국 거주민께서 얘기해주신 거고, 게임스탑 주주 분이시라고 하네요, 아드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팔지 않을 거다. 그리고 차마스가 젊은이들의 분노를 정확하게 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그 월스트리트 벳을 통해서 게임스탑을 사는 그런 많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에 의한 매매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분들이 바라고 계신 세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그 게임스탑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 28일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가격이 지금 이게 200불이고요. 원래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18불이었으니까 18불 하던 게 40불, 50불 하더니 200불, 300불, 500불까지도 장중에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여러분은 사고 싶으신가요? 저는 안 사고 싶어요. 저는 이거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서워서도 못 살 것 같아요. 하루에 50%씩 움직이고 심지어 뭐 300%씩 움직이는 주식 그거는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리스크라는 측면,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저는 살 수 없는 주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주식을 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월가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니 어떻게 있지도 않는 주식을 팔 수가 있냐?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분노인 거죠. 저도 이거는 100%, 150%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양극화에 대한 좌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것도 그, 3프로 TV 나가서 막 뭐 울컥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어, 심화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아,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 판이 완전히 엎어지고 막 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해소가 되기 어려운 양극화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월가를 점령하라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뿌리 깊게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사과해야 될 입장도 아니고 입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사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 그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관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그 잘못됐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저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현상들, 그 헤지펀드 어제 이제 그 선고도 나오고 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어디서부터 문제냐? 모르겠어요. 제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인가?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는 건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뭐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주식을 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수많은 모멘텀 투자자들도 있는 겁니다. 잘 말씀드리면 이 주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앞서 뉴욕 주민, 미국에 계신 주민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드님처럼 정말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이거 사회가 바뀌는데 일조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신 분도 있지만 이게 주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신 분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복잡다단하게 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모다란 교수님이 정리한 강의 노트 오늘 아침에 올려놓은 건데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다모다란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게 문제다. 레빗의 월스트리트벳에서 나온 걸 자기가 보니까 일단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두 번째, 집단 지성에 대한 숭배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 이게 또 다른 정말 좀 좋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든 살 때도 집단 지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보시면 맛집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시간을 아껴주고 그리고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또 뭐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너무 이게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집단이 모든 것이 항상 옳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럴수록 이제 그 인기가 많아지고 그 사람들의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까불게 되고 무슨 뭐 쇼만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만 나오게 되고 그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나타났던 레딧의 이제 그 월스트벳이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이런 집단 지성에 대한 숭배 현상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자충우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대부분 가다 보면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예. 그것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퍼스널이라는 얘기랑 폴리티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컨버세이션에서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제가 이것도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모다란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겁니다. 누가 적이냐는 거예요. 이 회사에 누가 적이냐. 자, 게임스탑과 AMC라는 회사는 게임스탑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게임 관련된 상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AMC는 우리나라의 그 CGV처럼 그 영화관이에요. 자, 얘네들의 주가를 가격을 빠뜨린 거는 헤지펀드들입니다. 가격으로 움직인 건 헤지펀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숏을 했으니까. 그죠? 시트론이 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의 밸류를 떨어뜨린 건 누구냐는 거죠. 이 회사의 밸류를 떨어뜨린 건 누구냐? 게임스탑의 밸류를 누가 떨어뜨렸나? 이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떨어뜨린 거예요. AMC의 가치는 누가 떨어뜨린 거예요? 이 회사의 밸류는 누가 떨어뜨린 거냐? 이건 넷플릭스가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누가 적인가요? 이 회사의 적은 누구냐? 그러면 이 게임스탑의 적은 온라인 회사들이고요. AMC의 적은 넷플릭스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랑 온라인 회사들을 에너미라고 적이라고 하고 미워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격을 움직이게 만든 헤지펀드들을 미워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이게 적이냐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가치 판단의 문제는 뭐냐면요.
공정한 게임이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게임이었냐. 다 게임스탑을 어렵게 만들어놨던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회사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AMC라는 회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넷플릭스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AMC 부를 뺏어왔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게 다 많은 것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시트론에 이분이 사과를 한 거죠. 굉장히 그 미안하다. 나는 이제 숏에 대한 보고서를 내지 않겠다. 이게 이제 많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을 얼마나 설득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하신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 초반에 이제 하신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처음에 20년 전에 시트론을 할 때 기존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걸 세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이스터블리먼 내가 그러고 있었다. 내가 그러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뭔가 반성하는 그런, 이게 무슨 뭐 악어의 눈물이다 이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스탑의 적이 누구냐, 이거를 가치라는 관점과 가격이라는 관점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에너미, 결국 적은 누구냐면 부정하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했던 사람들, 그 기관이 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또 이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헤지펀드들이요, 그리고 숏셀러들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인가,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도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숏셀러들은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투자자 중에 일부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기도 하지만, 기업 기관들한테도 엄청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시트론이라는 회사에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를 숏을 한다라고 막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게임스탑에 있는 회사의 CEO나 아니 기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회사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욕을 엄청 많이 먹는 겁니다. 원래부터 욕을 많이 먹는 자리고 그런 사람들 별로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는 거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어떤 기여를 하는 거냐 사회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에 적정한 가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가격에 맞도록, 그 가격이 아니고 다른 가격이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사람들한테, 야 네가 해서 맞추면 내가 너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는 제도가 저는 숏셀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순기능이라는 거는 가격이 적당한 가격에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숏셀링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매수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 좀 잠깐 하나 드리면, 다모다라 교수님이 이거 강의하실 때 숏에 대한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거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시퀀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순서가 중요하다. 롱은 매수를 먼저 하는 거고, 매도 가격을 불확실성에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숏은요,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라는 가격을 불확실성에 노출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투자는 동시에 가격이란 어떤 방향으로 베팅하느냐의 차이일 뿐, 둘 다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매수한 사람도 그렇고 매도한 사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어느 쪽에 불확실성을 노출했는지만 다르지 똑같아요. 숏한 사람 다 반드시 돈 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숏이 아니고요, 잘못된 숏인 거죠. 140%나 숏을 했던 그 공매도, 이 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냐, 나쁜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할 말 없습니다.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이 나쁜 모든 기관 투자자들을 모두 다 신뢰하지 않으시면, 이건 진짜 할 말이 더 이상은 없어요.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 end of story.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모다란 교수님이 얘기하신 걸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도 뭐 반성을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날지 안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하신 그 재미있는 멘트가 있는데요. 신랄한 비판. 정말 이분이 얘기하신 게 100% 다 마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 엄청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Their stock should be valued at based on what their earnings are, and this stock was The like free market is $17, telling you what it's worth. $18 not that long ago. Who says that? Who says that? Do you want to make the same argument about Tesla? It's gone 10x in a few months. You don't know what it's worth. Let's be honest. Scott, I have my own model for the company. I'm allowed to underwrite however I want to own it. Everybody that bought that stock is also underwriting how they want to own it. And the point is, just because you're wrong doesn't mean you get to change the rules. 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참 솔직해지자. 우리 밸류를 누가 아냐? 테슬라 맞췄어? 테슬라 맞춘 사람은 개인 투자자밖에 없었고 수많은 헤지 펀드들은 결국 당했잖아. 가치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니?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만 했다고? 근데 모멘텀 플레이라는 거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안 하니? 그 유명한 르네상스도 하는 모멘텀 플레이를 왜 레딧에서만 했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했던 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거는 굉장히 잘한 분석이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주식을 분석을 할 때 펀더멘탈로만도 분석을 하지만 투자를 하고 할 때 모멘텀도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고요. 정말 수많은 그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을 다 봅니다. 근데 이번에 레딧이 잘한 거는 월스트리트벳이 잘한 거는 주가를 맞춘 거는 잘한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주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수급이라는 요소를 정말 잘 분석을 한 거고 그게 정말 워킹을 해서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정말 잘한 거죠. 솔직히 단기간에 이렇게 100%, 300% 수익 낼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분석 잘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맞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펀더멘탈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주식은 다 똑같은 플레이인 겁니다. 제가 늘 계속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인 거지. 아니 이건 개인이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기관이 하는 건 잘한 거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에 이 말씀에는 정말 동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밸류? 이분이 또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부분도 전 동의를 해요. 밸류에이션 누구나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다모다란 교수님도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하시거든요. 항상 ERP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오픈해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것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인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게임스탑과 AMC의 가치는 무엇이고 가격은 무엇인지 이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펀더멘탈이 이렇게 가는데 펀더멘탈을 따라서 가는 게 이제 가치라고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가격이에요.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가격과 밸류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뭐라도 나 좀 돈을 벌기로 했다면 이거는 투자자가 되셔야 되는 거야. 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보고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이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물론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 생각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다모다란 교수님이 또 계산을 때 해주셨어요. 자, 게임스탑 좋았어. 그럼 내가 한번 밸류에이션 해볼게. 그리고 나서 2030년에 그 매출이 지금 2020년 매출이 5빌리언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31년 됐을 때 이게 2배가 된다고 치자. 그리고 마진은 10%까지 올라간다 치자. 그러면 143불이 나온다. 나의 밸류에이션으로. 근데 지금 300불은 너무 심하다. 이게 이제 주가를 빠뜨리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가격과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가는 47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든 틀리든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치를 잡아 놓으시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 왜 이래? 그럼 이거 팔아야지. 이거 왜 이래? 이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요. 다른 얘기는 또 더 할 얘기가 많아서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뭐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스트레티지 전략가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은 사실은 숏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왜 어려운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숏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였거든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틀렸네? 그거 아닙니다. 주가가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슈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가 다시 2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숏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숏 배팅은 하지 말자라는 쪽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월스트리트벳이나 막 그 게임스탑이나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막 이번 주는 너무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시겠죠? 숏은 아니에요. 이번에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빠지는 거에 베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리스크 톨러런스만 생각하시고 뭐 현금화를 좀 일부 하셨다가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밑에서 바이 더 딥으로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외부 변수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국 상황은 좀 금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상황도 더 심화되지만 않는다면 어제로서 거의 좀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밸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기서 밸류보다 너무 빠지면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어차피 숏은 그 공매도를 여러분한테 다 할 수 있도록 해줘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말립니다. 정말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건 다모다랑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랑 제 생각이랑 합친 겁니다. 평평해질 운동장입니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공매도 제도가 너무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유리하게 돼 있다.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도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투자 환경은요 평평해지고 있어요. 상당 부분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우위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일조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3프로TV가 일조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도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비교 우위가 없어지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기관 투자자에서 개인 투자자들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문제? 왜 문제야? 왜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 왜 안 돼? 아니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든 거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RA 면접을 봤어요. 이제 신입 직원이잖아요. 신입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온 직원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 인턴을 하다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인터뷰 그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애널리스트가 이제 더 이상 실력으로 평가받긴 어려워진 시대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애널리스트가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완전 틀린 말은 또 아닌데 이게 지금 이 지원자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말하면 또 그분이 싫어하실 것 같고 그럴까봐 아니 근데 이제 RA를 하고 애널리스트가 되겠다고 하신 분이 자기가 인사이트를 쌓고
전문가로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엔터테이너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뭐냐면 많은 애널리스트를 하는데 야 유튜브 하는 게 훨씬 나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진짜 그 인정받는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인정받는 애널리스트가 되려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애널리스트가 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중 클라우드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심리가 너무 과도화될수록 인기몰이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애널리스트는 분석 능력으로 평가받고 인사이트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가 자꾸 유튜브 중심으로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현상이 투자 업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계 얘기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악순환이에요. 자,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신뢰를 잃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에서 돈을 뺍니다. 돈을 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힘을 잃어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로 갑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개인이 뭘 살까? 개인이 뭘 좋아할까? 어떤 주식을 좋아할까만 생각해요. 그러면 주식이 왜곡이 됩니다. 가격이. 변동성이 커져요.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젊은 친구들, 실력 있는 친구들이 회사를 나와요. 그리고 개인 투자하겠다고 지금 나온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RA 면접 보러 왔던 친구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더 좋은 그 전문 투자자들이 역할이 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순환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럼 더 성과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더 신뢰를 안 할 거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뭔가는 끊어내야 되는데 저는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 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투자자분들한테 돈이 가고 그래서 그쪽이 잘 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의 고리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운영 업계나 아니면 투자 환경이나 이런 걸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기 있는 주식만 가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그렇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 어쨌든 이 이슈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치라는 게 있고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시나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고민도 많았던 만큼 이 고민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또 걸렸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고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이게 너무 개인 투자자들을 선동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 투자자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뭐 미국에서 들을 일도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